어반사이드의 에어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벙커 텐트라고 되어 있죠. 에어실, 벙커 텐트, 뭐 다크, 그래핀 이런 글자들이 막 적혀 있는데 뭐 스펙이라든지 원단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림자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시나요? 벌집 모양의 무늬가 있죠. 이 벌집 모양의 무늬가 립스탑보다 훨씬 더 뭐 이렇게 찢어짐에 강한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름이 뭐 여기에 에어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스펙 보시면 될 거고, 뭐 여기는 99.9% 이제 자외선 차단, 40데니안 그래핀 립스탑이라고 돼 있고, 블랙 코팅 돼 있고, 내수압이 많이 돼 있어요. 굉장히 내수압 수치가 높죠. 보통 타프 같은 경우도 한 3000 정도만 돼도 충분한데 얘는 거의 한 3배 이상 내수압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슈퍼라이트 5층 구조의 나일론 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형태는 사용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면 알겠지만 안에 폴대를 4개 넣어서 자립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폴대를 2개를 더 거치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타프 비슷하게 그늘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반사이드에서는 총 2가지 종류의 텐트 라인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택티컬 라인이고요. 택티컬 라인 말고 그냥 가볍게 캠핑을 할 수 있는 라인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피칭해 볼게요. 일단은 버클을 풀고 제가 집에서 박스 개방을 다 한 번은 했거든요. 검수는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 텐트하고는 별개로 우레탄 창이 있어요. 10만원 한 초반대 우레탄 창이 있는데 그게 별도로 왔길래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스킨이 다 통일되어 있네요. 아마 스킨이 이 색깔도 있는 걸로 봐서 텐트의 컬러가 2종류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피칭해 볼게요. 자, 한 세팅은 30분?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쳐보는 거니까. 그리고 뭐 매뉴얼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 친 거를 보고 저도 따라서 한번 쳐봤거든요. 설치 난이도를 딱 설명을 드리면 설치 난이도가 있어요. 네, 초반에 매뉴얼을 보고 치더라도 현장에 오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약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타프라든지 뭐 이런 폴대를 세워 가지고 뭔가를 설치를 하는 거를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캠리니 시절에는 타프 치는 게 되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뭐 그냥 강풍이 불어도 뭐 타프 철수하고 설치하고 하는 거 잘 해요. 얘는 쉽게 말하면 벽이 있는 타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프쉘을 한번 설치를 해봤잖아요. 그 타프쉘에 치는 느낌이랑은 또 다른 게, 타프쉘은 타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메인 폴대만 세워놓고 사이드 잡고 그냥 치면 렉타 타프 치는 게 되게 쉬운 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렉타 타프 치는 것보다 어려운 느낌이에요. 앞에 이렇게 홈라이팅 폴 세워가지고 앞부분을 이렇게 스킨 부분을 올리는 것까지 해서
총 6개의 폴대가 들어갔습니다. 총 6개. 그래서 얘를 피칭을 하는 방법 자체가 양 끝에 있는 이 출입문은 넓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반대쪽에 여기에 지퍼가 있어서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 끝단에 보면 팩다운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자 한번 밖에서 보실게요. 여기가 뒷부분이거든요. 뒤에 부분 모양 자체가 되게 각이 빡빡빡 살아있죠. 여기를 일단은 팩다운을 먼저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여기다 팩다운을 못하니까 비너를 걸어 가지고 데크팩을 이렇게 꼽아 놨거든요. 제일 강한 황소 데크팩을 꽂아 놨어요. 오징어 팩으로는 이 택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파쇄석이라든지 노지 바닥에다가 할 때는 요 아일렛이 있죠. 이 아일렛에다가 원래는 매뉴얼을 보니까 팩다운을 여기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얘도 보니까요, 그 제가 이거를 신품을 받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 까보니까 사용 흔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팩다운을 하다가 이 아일렛이 찌그러진 부분들이 보여요. 이 부분들이 좀 찌그러졌어요, 여기가. 그래서 원래는 여기 두 개를 겹쳐 가지고 팩다운을 하고 여기가 버클로 풀 수 있으니까 나중에 뒷부분을 업라이트로 올릴 때 이걸 이제 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풀든지 얘를 풀면 요거는 안 풀어도 되니까 요거는 것들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아일렛이 있는 웨빙에다가 팩다운을 직접 땅에다가 해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스킨을 땅에 펼쳐놓고 쫙 당겨가지고 수직이 돼서 이제 팩다운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를 하나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뜨는 거예요. 원래 이게 붙어야 되는데 지금 스커트건 뭐시건 다 떴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지형에 제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스커트 펄럭거리지 말라고 이런 부분에 아일렛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이 아일렛 구멍이 일반적인 우리 김주인 콜팩보다 좀 너무 딱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딱 맞아. 그래서 이거 쓰다 보면 이 아일렛들 다 찌그러지고, 그리고 이게 팩을 박으면 이게 코팅이 까질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녹이 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방식보다는 그냥 차라리 만약에 여기다가 팩다운을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비너를 하나 걸어서 비너에다가 팩다운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팩다운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딱 보니까 좀 그래요. 그리고 얘는 요게 중간에 이제 폴대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텐션이 먹으면 이 지퍼를 여닫을 때 여기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 부분이 터질 수 있어요. 이 지퍼가 그렇게 두꺼운 지퍼가 아니에요. 이 지퍼의 이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중간 부분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때 여기 이제 아랫부분도 보면 이 힘이 지퍼가 딱 고정 안 돼요. 좀 열립니다, 살짝.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퍼에 찍찍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열리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금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자, 어쨌든 이 부분하고 저 부분하고 이렇게 팩다운을 하고요. 스킨이 쫙 펼쳐진 상태였겠죠. 자, 그리고 요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앞부분은 좀 다르죠. 저기는 아일렛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일렛이 없어요. 풀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팩다운을 직접 하게 돼 있던데, 제가 요거를 이제 팩다운을 직접 한 걸 알게 된 이유가 흙이 좀 묻어 있었어요. 이거를 아마 피칭을 한번 해봤던 스킨을 저한테 이제 빌려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데크팩을 걸어 놨습니다. 지금 제가 데크팩을 걸어 놓은 것도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요 밑에 있죠. 이 데크를 고정해 놓은 중간에 스틸 파이프가 있거든요. 그 스틸 각 파이프에 얘가 걸리도록 일부러 위치를 제가 잡았습니다. 이게 혹시나 모르게 이렇게 그냥 데크에다가 이렇게 틈새 있으면 펄럭펄럭거리다가 움직이면 팅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밑에 힘을 한번 더 받게 머리를 좀 썼어요, 이 부분은. 자, 여기 하나 봐가지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팩다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스킨 자체가 완전히 바닥에 쫙 붙어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텐트를 칠 때 이 쉘터의 바닥이
이 밑에 있는 바닥에 닿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지푸라기도 묻고 흙도 묻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다 펼쳐놓고 세워서 올리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TP 텐트 설치하는 방법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TP 텐트도 일단 팩다운 다 해놓고 바닥에 스킨 깔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안에 내부에 먼지 다 묻어 있거든요. 얘도 그런 구조기는 한데 얘는 이제 아무래도 암막 처리가 코팅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흙먼지가 묻은 것들이 티가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쓰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약간 신경이 많이 쓰이겠다 좀 싶어요. 저도 이렇게 밑에 깨끗한 데크 바닥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당연히 먼지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시면 먼지가 묻어 있는 게 좀 보여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귀퉁이에다가 전부 다 팩다운을 다 해주는 거죠. 물론 앞에 출입구에 지퍼는 다 달려 있는 상태로 쳐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쪽부터 시작해서 팩을, 아니 폴대를 이제 끼워 주는데, 사실 제가 이 높이를 160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높이가. 그래서 제가 160에 맞추니까 뭔가 약간 흐느적거리는 느낌이 났어요. 제 느낌은 탱탱하게 텐션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160보다 조금 더 높였습니다. 지금 얘가 제가 180이니까 제 눈높이보다 약간 위에 있거든요, 요 끝부분이. 그래서 한 170 정도까지 제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한 10cm 정도가 이렇게 떠버리는 겁니다. 저는 팽팽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160에 맞춰서 이제 폴대를 끼워야 돼요. 여기 폴대를 이제 하나 끼우고 여기 폴대를 하나 끼우게 되면 이 뒷부분이 자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부분도 같은 요령으로 끼워주고 끼워주고. 저는 이 앞과 뒷 부분이 높이가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뒤쪽으로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훨씬 더 높아요. 여기까지 높이가 지금 저는 한 2m 정도까지 올려 놓은 것 같은데, 보자. 내 키에서, 내 키가 한 요 정도 되니까 180에서 한 요 정도, 한 2m 가량 제가 위에 올려 놨거든요, 폴대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폴대가 180이 최대 높이였어요. 지금 이거는 슬라이딩 폴대를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높이였는데 그 최대 높이가 안 되더라고요,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각이 안 살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나오는 각이 안 살아서 메인 폴대를 320까지 얘는 높일 수가 있어요. 보통 메인 폴대가 280, 320이잖아요,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딩 폴대는 320이 최대 높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슬라이딩 폴대를 이용해서 앞부분을 이제 이렇게 받쳤습니다. 요거는 설치를 하다가 텐션이 좀 안 나온다 싶으면 이렇게 발로 툭툭 차서 텐션을 더 주거나, 아니면 이 폴대 높이 있죠, 이 높이를 한 칸 더 높여 가지고 뺐다가 한번 툭툭 차면 더 바짝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딩 폴대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설치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앞부분에 굉장히 큰 출입구가 있잖아요. 드나들 때 머리를 안 숙여도 되거든요.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텐트 들어오고 나갈 때 머리 숙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하여튼 통으로 빵 다 열렸죠. 열리고 이렇게 큰 모기장을 다 말아서 올렸습니다. 네, 여기 이제 단추, 여기 고정하는 부분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다 단추로 말아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출입문을 이렇게 업라이팅 폴대, 저건 180짜리인데 그거 2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디를 돌아다녀도 제 머리가 닿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큰 쉘터 같아, 큰 쉘터. 입구에도 당연히 머리 안 닿이고, 그 다음에 거의 끄트머리 가죠. 여기는 머리가 살짝 닿이는데 여기도 지금 제 키하고 거의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끝을 원래는 160 정도에 맞춰야 되는데 제가 180, 170 이렇게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여기까지만 가면 닿는데 이까지만 나오면 머리가 안 닿아요. 그래서 나중에 잘 때는 이 뒤쪽 공간이 있죠, 여기 공간에다가 야침을 깔 거예요. 야침을 깔고 앞에 테이블 놓고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기 부분 보면 빛이 약간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죠. 저 부분들이 왜 이렇게 돼 있느냐 하면, 오늘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부분에 팩다운을 안 했더니까 이 스커트가 굉장히 펄럭거리는 거예요, 이 스커트 자체가. 그리고 이쪽 면 있죠, 이쪽 면도 바람에 막 밀려가지고 폴대를 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스트링을 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스트링을, 지금 원래 달려있는 스트링은 이런 스트링이 달려있거든요. 아주 얇은 스트링이 달려있는데 뭔가 약간, 지금은 이제 땅 자체도 폴대를 고정시켰을 때 미끌리는
이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잉스 웨빙을 여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뭐 이거 말고 미르카 거 있기는 한데 알록달록 하는 거보다는 이 캄으로 깔맞춤을 좀 해주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요거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텐션을 먹여놨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요쪽에다가 이렇게 비너로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럼 지금 이제 힘이 여기서 받고 있고 이 스킨에 장력이 걸려서 저기서 당겨지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만약에 밤에 바람이 좀 더 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웨빙끈이 또 있으니까 웨빙끈을 하나 더 이용해서 여기서 빼가지고 하나 더 쭉 빼서 저기다가 하나 더 걸 생각이에요. 뭐 각은 완전히 삼각형이 나오진 않은데 어쨌든 웨빙을 많이 잡아주면 좀 그나마 튼튼하게 버티니까 저기다가 이제 하나를 잡고 또 하나 잡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커트가 펄럭거려 가지고 밑에 완전히 바닥에 닿이진 않는데 계속 펄럭거리니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스커트를 잡으니까 원래는 이 바닥이 이렇게 탁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이게 수직이 아니라 옆으로 살짝 떨어지는 바닥이란 말이에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죠. 일부러 저렇게 펄럭거리지 말라고 좀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구조들 보면 뭐 여기에 이제 뒤에 부분 출입구 말아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런 끄트머리 부분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당기는 스트링 고정하는 라인들이 있는데 요거는 전부 다 아연 도금 다 돼 있네요. 아연 도금이 다 돼 있고 여기는 녹이 안 쓸 것 같은데 제 느낌상 이 아일렛은 100% 까져서 팩다운하면 녹이 생기는 소재인 것 같아요. 요거는 팩다운 직접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박음질 돼 있는 요런 웨빙 끈 스트랩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도 뭐 원하신다면 이 부분을 당겨 가지고 이쪽에 하지 말고 여기다가 요거 하나 걸어서 탄성 스크린 하나 걸어 가지고 탄성 스트링 하나 걸어 가지고 밑으로 당겨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부분이 바닥에 닿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폴대를 되게 높여 올려놔 가지고 이게 바닥에 지금 닿이지 않고 붕 떠 있죠. 자, 옆구리 부분 한번 보세요. 옆구리를 보면 여기 뭔가 묶을 수 있는 게 잔뜩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왜 존재하느냐 하면 여기 뒤에 지퍼를 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뒤에 지퍼를 쫙 열어 가지고 얘를 돌돌 말아요. 돌돌 말아 가지고 여기 라인에다가 다 묶어 버릴 수 있습니다. 스킨을. 그러면 옆에서 바람이 막 들어오겠죠. 그럼 여름에 타프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옆을 말아서 올리게 돼 있는데 지금은 바람 불어서 추워요 지금. 그래서 요걸 올릴 생각은 없고요. 철수할 때 요 올린 모습을 한 번 더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게 굉장히 귀엽게 이렇게 벤틸레이션 공간이 상부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 제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거 봤던 사진은 여기 부분인가? 여기 부분에 홀잭이 뚫려 있는 걸, 연통이 올라가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뚫려 있는 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뚫려 있진 않네요. 그래서 홀잭 작업을 하려면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홀잭 작업을 하면 빗물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진짜 겨울에도 얘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홀잭하는 위치를 좀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폴대를 4개로 지탱을 하는 구조기는 하지만 이게 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넘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이즈도 되게 크고. 그래서 강풍이 불 때는 이 쉘터가 못 버틸 것 같다는, 저는 경험상 뭐 제가 겨울에 안 써봤으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이게 강풍에 조금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런 구조 자체가 완전히 이제 격벽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조라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연통을 통과시켜 가지고 쓰게 된다면 그 연통 자체도 스트링을 굉장히 잘 쳐서 이제 텐트가 무너지면서 이 난로 자체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에 이렇게 봉제 라인들은 전부 다 심실링 처리가 깔끔하게 다 먹어져 있어요. 전부 다 봉제 라인 심실링 처리가 깔끔하게 돼 있고, 요런 부분들 있죠. 이런 데도 봉제 라인들이 지금
다 심실링 처리가 잘 돼 있습니다. 뭐 심실링은 이거 쓰다 보면 열 받잖아요. 열 받으면 접착이 녹아가지고 약간 뜨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발생하면 AS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여기도 아일렛이거든요. 폴대가 통과하는 아일렛이 있는데, 그 아일렛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저기에 분명히 이게 비가 들어와요. 이 부분에 분명히 일로 폴대 타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 오는 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치면, 그 폴대 끝에 고무로 이렇게 탁 끼우는 거 있어요. 이게 캡처럼 사람 모양처럼 생긴 거 있는데, 그거를 끼워서 뭐 낙뢰 방지라든지 아니면 물이 스며드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저 끝에 보면 저기다 이렇게 꼽아야 돼. 폴대 세울 때. 그런 것들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반적으로 공간은 굉장히 커요. 제가 요거를 사이즈를 미리 보고 왔을 거잖아요. 사이즈를 봤을 때 이게 한 5m? 4m? 얘는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는 폴대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스트링을 걸어서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까지 만약에 닫히면, 보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데크가 8 곱하기 10 정도 되는 되게 대형 데크거든요. 엄청 커요. 그때 타프쉘도 제가 여기서 한번 쳐봤었는데, 이게 얘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만큼 데크에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 한 4 곱하기 4나 4 곱하기 한 5 정도 되는 크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얘가 전부 다 스트링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 공간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캠핑을 가실 때 사이트를 잡아야 된다면 좀 큰 대형 사이트를 잡아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이제 피칭을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원래는 저기 제가 자주 가는 별빛 야영장을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별빛 야영장이 큰 사이트들이 오늘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사이트 막 4 곱하기 4 이런 거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얘를 들고 가면 이 팩다운을 하기가 되게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팩다운을 하면 그 데크 바깥쪽으로 땅에다가 전부 다 팩다운을 해가지고 얘를 사용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보자, 이게 팩다운이 몇 개가 필요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린다 아니면 그냥 직접 팩다운을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요, 팩다운이 필요한 위치가 모서리 일단 4개, 하나 둘 세 개 4개의 모서리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 입구 부분 있죠. 입구 부분에 요쪽 면이 있죠. 이쪽 면이 여기 끝에 이 지퍼가 닿는 부분에 팩다운을 안 해주면 이 지퍼를 여닫을 때 되게 불편해요. 손으로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저도 이 끝부분에 원래는 팩다운을 해서 땅에 붙여야 되는 거를 요거 하나 걸어 가지고 탄성 스크린을 걸어 놨단 말이에요. 펄럭거리지 말라고.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면 텐트 자체에 들어가는 팩다운이 최소 6개가 들어가요. 최소 6개. 그리고 저 땅이 만약에 펄럭거려 가지고 팩다운을 하거나, 혹은 뭐 파쇄석 같은 걸로 위에 이제 덮겠죠. 만약에 파쇄석으로 못 덮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쓴다면 팩다운이 3개가 추가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쉘터에만 9개의 팩다운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폴대들 있죠. 이 폴대들을 지금 제가 1개씩만 걸어 놨는데, 요게 1개보다는 어지간하면 2개씩 잡아주는 게 나아요. 모든 폴대는 힘을 삼각형 꼭지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 꼭지라고 하면 저기 폴대 끝 있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뻗어 나가서 얘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 하나씩 이렇게 박아줘야 돼요. 삼각형이, 땅바닥에서 삼각형이 나오게. 그러면 폴대 하나당 2개씩, 폴 하나당 2개씩을 또 더 박아야 되잖아요. 그럼 폴이 4개 들어가니까 총 8개를 더 박아야 돼요. 그러면 9, 8, 벌써 17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업라이팅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얘도 뭐 2개만 걸어도 충분할 것 같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얘도 결국은 2개씩 더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폴이 6개니까 곱하기 2 해서 총 12개의 팩다운을 해야 돼요. 그러면 텐트에 9개, 폴에 12개 하면 21개의 팩다운이 지금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대로 만약에 쓴다면. 그래서 팩다운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조의 텐트를 치다 보면 약간 현타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저처럼 뭐 드릴팩을 쓰거나 하면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팩이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구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멋은 있는데 요령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멋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시간이 좀 덜 걸릴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오늘 팩다운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일부러 힘들 것 같아 갖고 일부러 노지를 안 나갔거든요. 원래는 얘를 좀 멋있게 쓰려고 그러면 노지에 나가가지고 제가 리뷰를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뭐 산이니까 데크 바닥이 있는 산이긴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노지 비스무리해서 일단 일로 왔어요. 근데 요런 만약에 구조물들, 저런 오링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고 데크팩을 만약에 쓰지 않았다면 설치할 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 쳐봤잖아요. 처음 쳐보면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때 제가 여기에 요걸 꽂은 이 위치 있죠, 이 데크팩을 꽂은 위치를 몇 번 바꿨거든요. 이 각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칼각을 잡다 보니까 이 팩다운을 했으면 그 팩다운을 풀었다가 다시 했다가 하는 일도 분명히 생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대각선을 쭉 가로지르는 웨빙끈이 하나 있는데, 이 웨빙끈은 말 그대로 바닥에 처음 팩다운을 할 때 이 녀석의 그 대각선을 정확하게 팽팽하게 했는지, 이 웨빙끈은요 끈 조절이 안 돼요. 길이 조절이 안 돼서 무조건 이 길이대로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이 대각선에서 대각선까지 쭉 당겼을 때 그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걸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텐트를 다 치고 나면 요 부분에 버클이 돼 있거든요. 이 버클을 풀어요. 자, 이렇게 버클을 다 풀었잖아요. 그럼 이 버클을 이제 그냥 용도가 끝났으니까 어디 귀퉁이에 쳐놓는 게 아니라, 이 뒤집어 보면 이 버클 부분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데이지 체인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게 필요하다고 치면 이제 어디엔가 걸어 가지고 데이지 체인 형식으로 쓰면 되는데, 요것도 제가 안에 부속품이 뭐 다른 게 있나 하고 막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는 부속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이 용도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런 웨빙 스트랩 같은 게 하나 있기는 한데 용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거하고 뭔가 연결시켜서 쓸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이게 개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 모르기는 하겠지만, 저 같으면 여기 끄트머리 있죠, 여기 끄트머리에다 그냥 아일렛을 하나 만들겠어요. 아일렛을 하나 딱 박아주면, 이런 거 쓸 때 있잖아요, 이런 거 폴대 세울 때 위에다가 걸어 가지고 쭉 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대각선으로 머리 이렇게 쭉 걸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용도로 쓰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바닥면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대각선을 잡는 거니까 천장에 걸었을 때 여기서부터 걸어서 저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이 출렁출렁 거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이디어는 좋아요. 이 쉘터를 칠 때 대각을 잡아주는 걸로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요거를 데이지 체인으로 만약에 쓰고자 한다고 치면 좀 더 사용성이 좋게끔 뭔가 개선을 약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안에 구조 이제 다 설명드렸고요. 저는 이제 안에 세팅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이걸 피칭하자마자 조명을 단 이유가 뭐냐 그러면 되게 어두워요. 이게 안막이 UV 코팅까지 돼 있고 안막 처리까지 돼 있잖아요.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컴컴해요. 제가 저번에 썼던 그 타프쉘 있죠, 그 타프쉘 대낮에 쳤는데 문 닫아 놓으면 안에 하나도 안 보였잖아요. 이게 그 정도예요. 밖에 뭐가 있는지 한 개도 안 보이거든요. 아마 밤에 보면 외부로 불이 하나도 안 새 나갈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조명을 걸어 놨으니까 요 틈 사이로는 아마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예 지금 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설치하자마자 바로 골제로를 주렁주렁 달았고요. 그리고 파티 라이트를 만약에 달면, 자, 요런 끄트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르면 파티 라이트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세팅을 한 그 전체 컨셉은 약간 택티컬하게 좀 세팅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러 골제로를 쭉 달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빠르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슬슬 추워요. 추워서 옷도 좀 챙겨 입고 난로는 조금 이따 틀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소고기를 조금 구워 먹겠습니다. 호반 사이드에서 출시한 이 택티컬 라인의 이 쉘터는 아까 전에 햇볕이 막 있었잖아요. 그때 앞에를 개방을 하지 않고 안에 막 폴대 넣고 세운다고 막 했을 때 안에가 생각보다 후끈후끈했어요. 생각보다. 얘는 뭐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면을 다 지퍼로 열어서 개방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라인도 쭉 열어가지고 말아 올리면 이제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타프 대용으로 써도 이게 자외선 차단도 되고 안막 기능도 있으니까 아마 안막 타프처럼 되게 시원할 겁니다. 여름에는. 앞에도 뭐 거대한 메쉬망으로 모기장도 있고 하니까 여름에 쓰기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걸 혹시 구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타프는 좀 쳐야 돼요. 타프를 좀 잘 칠 줄 알아야지 이 구조를 좀 예쁘게 팽팽하게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격대가 우레탄창 제외하고 거의 한 9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물론 이게 안에 사용하는 소재나 이런 것도 패브릭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소재를 썼고 한데 폴대 없이 우레탄창도 없고 거의 90만 원이다. 조금 고가 정책이긴 해요. 막 가성비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일단 뭔가 되게 유니크하잖아요. 독특하고 어느 캠핑장을 가도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 그 간지 절대 꿀리지 않는 간지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근데 2인 캠핑용으로 쓰기에는 좀 비싼 느낌이 살짝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폴대는 뭐 여름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폴대는 다 있으시겠지만 일단 폴대도 6개 풀로 다 써야지 좀 되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 얘를 쓰려고 하면 앞에 업라이트를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옆으로 비가 다 들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앞에 문을 좀 개방을 해서 땅에서 약간 띄워가지고 멀리 사람이 하나 드나들 정도로만 해서 앞으로 약간 열어놓으면 우중 캠핑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에 우레탄창이 있으니까 우중 캠핑할 때는 그냥 우레탄창 달아놓고 업라이트 폴을 수평으로 안 세우고 밑으로 약간 꺾이게 세워놓으면 뭐 비 고이는 것들도 거의 없을 건데 그냥 저는 밑으로 내리는 것보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약간 떨어지게 그러니까 폴대의 높이를 살짝 다르게 하는 게 비 올 때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혹시나 천장에 물이 고여가지고 여기가 폭우 때 쌓일 수 있으니까 내부에서 폴대의 높이를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슬라이딩 방식의 폴대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마디바니 끼우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요새 대부분은 그 패킹 문제 때문에 슬라이딩 폴대 위주로 많이 쓰잖아요. 어반 사이드에서도 그 택티컬 라인에서 나오는 폴대 있거든요. 펜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가? 하여튼 이름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사용을 해서 써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밤이 돼가지고 좀 쌀쌀해요. 앞에다가 우레탄 창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레탄 창을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하는 방식은 좌측, 우측에 지퍼로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우레탄 창 자체가 지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출입은 얘를 그냥 열고 닫고 하면 되고, 천장 부분에는 안쪽 면에 벨크로가 있거든요. 찍찍이. 네, 그걸로 이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이렇게 우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처지는 감이 있기는 하네요. 우레탄 창은 뭐 새 거니까 당연히 지금 깨끗하게 보이고 있고요. 이제 난방 효과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팩다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지금은 바람이 안 불어서 그냥 팩다운 안 하고 요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잘 준비를 조금 하려고 해요. 오늘 라이브를 한 1시간 정도 하고요. 저녁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되게 재밌게, 아주 오랜만에 좀 재밌는 캠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명 좀 다 끄고 뭐 지금 먹었던 것들 정리는 이제 내일 아침에 설거지 하려고 다 밖에 내놨거든요. 지금 안에 온도는 한 13도 정도 돼서 뭐 그렇게 막 추운 정도는 아닌데, 오늘 제가 이 난로를 기름을 다 연소시키고 이제 정리를 할 생각이라 가지고 지금 난로는 계속 켜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또 요거 접는 거, 텐트 접는 거 뭐 이런 것들 조금 할 거고, 내일 아침에 결로가 얼만큼 생길지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밑에서 지금 필로트 형식의 데크라 가지고 공기순환이 되게 잘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 텐트가 이제 양쪽 모서리에 벤틸레이션 공간들이 하나씩 있는데 저게 그렇게 넓은 통기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밑에 지금 스커트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떠 있기도 하고, 근데 공기순환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금 설치는 해놓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상태의 데크라 가지고 뭐 자다가 죽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잘 잤어요. 어저께 자다가 좀 더워가지고 침낭을 막 다 열고 잘 정도로 좀 덥게 잤는데 새벽에는 침낭 속에 다시 들어갔죠. 추워서. 지금 만져보니까 스킨에는 결로가 정말 한 개도 없어요. 완전 건조할 정도로 보송보송하고요. 어저께 요거는 계속 틀어놓고 잤었거든요. 난로를 틀어놓고 잤는데 결로가 아예 없다는 거는 요 아마 테크 사이트 밑이 뚫려있는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아마 노지에서 피칭을 해서 사용을 했다면 결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저께 밤에 바람도 좀 불었는데 나름 괜찮게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내부 짐들은 정리를 다 했고요. 이제 쉘터 정리만 하면 되는데
설치와 반대 순서로 그냥 하면 정리가 끝나겠죠. 일단은 바닥에 있던 웨빙 대각선 라인은요 다시 연결을 시켜서 저 위치를 뒀고, 그리고 옆에 스킨도 한번 싹 다 걷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요 떡볶이 단추로 이렇게 매듭 지어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이렇게 말아서 올리면 옆으로 이렇게 쫙 다 펼쳐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해서 계속 있었는데, 확실히 밑에는 그늘이 그늘 공간이 굉장히 특이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업라이트 폴 이용해 가지고 앞에 입구도 올려놨죠. 올려놓고 그 다음에 뒤에 쪽에서도 그늘이 막아지고 사이드에서도 어느 정도 막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보통 타프를 치게 되면 이게 동서 방향으로 안 치잖아요. 남북 방향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그늘이 많이 생기는 형태인데, 얘는 타프쉘하고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 방향으로 쳤을 때 옆에서 해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부분 말아서 올린 부분들을 내가 어디까지를 말아서 지퍼를 닫느냐에 따라서 높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 열려있는 부분에 공간을 얼만큼 둘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대 개방 상태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사방팔방으로 지금 다 공기가 들어오게 되겠죠. 만약에 그리고 폴대가 하나 더 있다, 한 개 조가 더 있다면 여기 뒷부분 있잖아요. 이 뒷부분도 지금 보면 이제 여기 하나 힘을 여기서 하나 받고, 그 다음에 하나 만약에 더 가이라인을 잡아준다고 치면 얘를 뽑아도 될 것 같거든요. 얘를 풀면 여기서도 끝에 이렇게 아일렛이 있죠. 이 아일렛에다 걸어 가지고 얘를 업라이팅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홀대를 만약에 안 준다면 저기에 그냥 스트링만 걸어서 더 길게 뒤로 당겨주면 뒷공간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만약에 전부 풀로 개방을 하는 형태로 피칭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공간이 넓어집니다. 거의 한 7m급 정도까지, 7m? 한 8m 정도까지 그늘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좀 재밌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형태를 바꿔가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뒤에를요 한번 풀어서, 근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가 힘 받는 부분이 저기서 완전 대각선, 여기서 완전 대각선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대각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풀어버리면 이 폴대에 받는 힘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볼게요. 안 줄어드네? 여기 풀고 여기까지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면 뒤에를 더 올릴 수 있겠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 되겠네요. 이 정도 잡아당겨서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면 이 정도까지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아서 올리는 것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도 개방이 돼요. 좌우로만 있어도 바람 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뒷부분까지 완전히 이제 개방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뭐 실제 사용할 때는 굳이 여기까지 안 열고 아까 전에 처음 보여드린 방법대로 업라이트 폴대를 하나 더 끼우는 게 공간감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사용을 한다면 이 정도 각도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밑에 그늘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저기 동쪽에서 지금 이제 저기서 해가 떴는데 이제 해가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남쪽까지 올라갔고 한 요 정도 이렇게 하면 그늘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폴대를 2개를 더 세우고 이제 가이라인 잡아가지고 팩다운을 2번을 4번을 총 4번을 더 해야 되죠. 지금 제가 고정시켜 놨던 게 어저께 세팅은 21개 정도의 팩다운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25개까지 맥시멈으로 팩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웨빙 스트립으로 이렇게 쫙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잡아놨는데 뭐 방향을 제가 어느 정도는 서로 대각선 방향이 되도록 다 잡아놔서인지 잘 버텨요. 저는 뒤에 부분을 빼버리면 이게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무너지고 잘 버팁니다. 자, 다시 원상복귀를 좀 할게요. 가방이 엄청 넉넉해서 뭐 그냥 가방 밖에 있는 스트랩으로 묶어도 잘 묶어져요. 그냥 대충 둘둘 말아도 일단 패킹이 쉬운 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항상 텐트 만드는 업체에서 가방을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 패킹할 때 진짜 짜증났었거든요. 가방 재질도 텐트 재질하고 똑같으니까 되게 튼튼하고, 이 뭔지 알 수 없는 두 부품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부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건데, 제가 텐트를 사용하면서 이걸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패킹도 정말 작고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자, 돌아가기 전에 마무리로 1박 2일밖에 못 써봤지만 총평을 좀 하자면, 일단은 우중 그리고 설중 캠핑 때는 뭐 이건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얘기라서 언급은 못 하겠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바람이 캠핑을 하는 동안에는 많이 안 불었거든요. 근데 설치할 때 그리고 철수할 때 바람이 좀 제법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는 바닥이 이제 깨끗하니까 뭐 철수할 때 흙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묻었는데, 결국은 텐트 안쪽 면이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닿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안에 흙먼지가 혹은 잔디가 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쇄석 사이트나 데크 사이트를 제외하고 노지에서 흙바닥 노지 있죠? 그런 데서 사용할 때는 조금 성격이 깨끗한 꼼꼼하신 분들, 깔끔 떠는 분들은 쓰면 조금 스트레스 받을 일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피칭이 다 끝나고 나서 뭐 물걸레, 뭐 물티슈 같은 거 가지고 안쪽을 좀 닦아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피칭을 할 때 난이도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타프를 한 번도 안 쳐본 사람들은 얘를 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아마 캠핑을 되게 오래 했던 분들한테도 이거 던져주고 한번 쳐봐봐, 매뉴얼 보고 하시면 좀 고생을 할 것 같은데, 타프에 대한 어떤 그 힘을 받잖아요. 타프를 세우면 폴대랑 스트링이 힘을 받는 그 원리에 대해서 몸으로 체득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치는데 진짜 쉽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각을 잡기가 일단은 되게 쉽게 만들어져 있는데, 굉장히 칼각을 잡겠다, 그 주름진 부분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좀 디테일하게 이제 각을 잡아야 되는데, 땅바닥에다가 그냥 팩다운을 다 해버리고 그 상태에서 폴을 넣어서 올리는 구조는 TP 텐트 구조하고도 비슷하잖아요. TP 텐트는 폴을 한 개만 넣지만 얘는 폴을 이제 4개를 넣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팩다운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뒤쪽부터 폴을 넣고 하나를 올렸다. 그럼 그 폴 하나가 바로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스킨, 팩다운된 스킨이 땅에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폴대 높이를 딱 맞춰가지고 1m 60 정도를 이제 권장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좀 더 높게 세웠지만 팽팽하게 탁 올리니까 일단은 자립은 해요.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지 않는 한 자립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자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스트링 걸어가지고 쭉 당겨서 이제 폴대하고 땅하고 이렇게 팩다운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하나의 삼각형 구조로 힘받는 게 만들어지죠. 그 요령으로 나머지 뒤쪽에 있는 폴대도 하나 세우고, 뒤쪽 폴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퍼를 열고 들어갑니다. 지퍼가 이중 지퍼예요. 하나는 이제 텐트 외부 스킨이고, 하나는 텐트 안에 있는 이제 메쉬망, 모기장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걸
다 열지 말고요. 폴대를 넣을 수 있는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폴대가 들어간 아일렛 찾아가지고 폴대를 쫙 올려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스트링 혹은 웨빙 스트랩 걸어가지고 팩다운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폴대하고 그 타프하고 설치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타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폴대를 자립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스킨을 하나씩 거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장력으로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겨놓고 나머지 이제 뭐 폴대를 더 세우든지 스트링을 잡아서 바로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는 형태인데, 형태를 잡아주는 그런 구조인데, 얘는 일단은 땅바닥에 다 붙여놓고 TP 텐트처럼 세운다. 그래서 폴대 자체가 스트링을 안 걸어도 서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아니, 그 상태에서 바깥에서 웨빙을 걸어가지고 팩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팩다운을 할 위치를 미리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좀 편하게 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타프를 안 쳐고 하는 사람들은 팩다운 위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삼각형 구조가 제대로 안 나와서 타프 자체가 좀 흔들거리거나 힘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미 서 있는 상태에서 줄 걸어가지고 팩다운 위치 적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캠핑장에 그 팩다운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사람들 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영역까지, 거기까지 충분히 당겨가지고 팩다운을 하면 되니까 되게 쉬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얘는 한 번만 딱 써보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 써보고 철수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써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새 텐트가 오염될 거잖아요. 흙바닥에서 하면.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이걸 들고 가면 이거 스킨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냥 물을 가득 머금고 가야 될 건데, 뭐 그래도 상관없는 게 이 가방이 워낙 커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툭툭 접어가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안에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쫙 펼치면 좀 이렇게 마른 목골, 사다리꼴 구조거든요. 그래서 말리기도 조금 편해요. 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설치하는 데는 한 번만 딱 쳐보고 요령을 익히면 그 다음부터 좀 쉬운데, 최초 한 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제 기준이긴 하기는 하지만, 저도 타프를 굉장히 많이 쳐본 사람으로서 타프보다 좀 쉬울 수도 있다, 캠링이한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한번 사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특이한 모양의 쉘터니까 기존에 텐트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 좀 하나 있어도 되게 독특하게 노지나 좀 자연적인 캠핑장에서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철수는 전혀 어려운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치의 역방향이긴 한데 폴대를 하나를 빼도 안 무너져요, 얘를. 그래서 그러니까 3개, 4개 중에 3개까지, 2개까지는 견디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를 뽑으면 그 세 번째는 무너져요. 네 번째부터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다 무너뜨려 놓고 그러면 스킨이 땅바닥에 착 붙을 거잖아요. 붙은 상태에서 스킨 외곽에 팩다운 해놨던 것들을 다 뽑지 말고 접는 방향의 한쪽을 남겨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접거나 뭐 이렇게 접거나 상관은 없지만 양쪽은 고정을 시켜놓고 말아가면서 팩다운 뽑고 이렇게 말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방금 저도 밑에서 이제 필로티 구조의 데크니까 바람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좀 똑바로 잡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양쪽에 이 팩다운, 저는 팩다운은 아니고 데크 빼고 고정을 해놓은 거였지만 그 양쪽을 안 풀고 접으면 좀 쉬워요. 그리고 폴대가 있으니까 그 폴대로 눌러가면서 바람에 안 날리게 하면 나름 접기는 쉬울 것 같고요. 뭐 2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양쪽으로 잡아서 그냥 타프 접듯이 반 접고 반 접고 둘둘 말면 금방 철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든 바닥에 안 닿이고는 설치와 철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바닥이 계속 있던 텐트를 쓰셨던 분들은 그 텐트 안쪽 스킨이 오염이 좀 먼지 같은 게 묻을 수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고 쓰셔야 되고, 그리고 바람은요, 어저께 바람이 그렇게 강풍까지는 아니었는데 바람이 좀 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 어저께 한 7, 6 정도는 불었어요. 근데 한 15 m/s 정도가 넘어가면 얘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모든 방향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흘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얘는 탁탁 이렇게 우유곽처럼 약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람의 방향을 좀 심하게 받더라고요. 팽풍을 받아도 이게 스킨이 이렇게 눌러져서 그 폴대 있죠. 그 폴대를 까지 다가오더라고요, 스킨 자체가. 근데 만약에 지속풍이 아니라 그냥 돌풍이 탁탁 치는 바람이 만약에 불었다 치면 그 스킨 자체가 한 번씩 폴대를 밀 거예요. 그러면 그 폴대 밑에가 뭐 파쇄석이든 뭐 흙바닥이든 굉장히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분명히 폴대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걱정 없는 게 한 번에 3개 이상만 무너지지 않으면 텐트 자체가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바람 부는 날에는 스트링도 좀 타이트하게 뭐 한 2개씩 더 걸어, 폴대 하나당 한 2개씩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밑에서 붕 떠서 올라가지 않게끔 뭐 파쇄석을 덮어주든지 아니면 스킨에 팩다운을 해서 밑에 고정을 시키든지 해서 땅에서 뜨지 않도록, 밑에서 이렇게 바람이 올라오면 붕 떠서 타프처럼 폴대가 빠지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서 얘를 쓰기에는 뭐 그닥 저는 추천을 하지 않는다. 아마 버티긴 버티더라도 밤새 잠자는데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어떻게 바람에 강하게 만들어진 구조는 아니에요. 일단은 어쨌든 이 지지, 팩다운을 해서 스트링하고 폴대하고 스킨과의 어떤 힘의 균형이 딱 맞아 있어야지 잘 지지를 하는 스타일인데, 얘는 돔 텐트처럼 이렇게 지오대식 돔 텐트처럼 바람을 타고 흘리거나 TP 텐트처럼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옆으로 흘려버리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바람이 심한 날에는 요거를 들고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 뭐 그 외에는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메쉬 스킨이 좀 커서 여름에 사용하실 때 뭐 몸에 휘감 껴가지고 메쉬 스킨이 좀 찢어진다든지 그런 문제는 살짝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풍이 옆에 스킨을 말아서 올리면 타프처럼 시원한데, 밤에 잘 때 더워가지고 만약에 문을 열어놓고 자야겠다 그러면 얘는 메쉬가 앞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방향으로는 바람이 안 들어와요. 벤틸레이션이 있기는 한데 거기로는 바람이 나가는 거지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창문 같은 게 스킨에 없는 게 저는 약간, 이게 일부러 그런 모양을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뒤쪽에 뒷문 쪽이 있죠. 뒷문 쪽에도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메쉬망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얘가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플라이가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밖에서 비가 들어오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창문을 많이 안 만들어 놨겠지만, 그래도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좀 통풍이 시원하게 되도록 여름에도 쓸 수 있는 거니까 뒤에 이 반달 모양의 어떤 창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에 이렇게 방수 지퍼 처리를 좀 해가지고 바깥에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가격대가 있으니까, 이게 거의 뭐 90몇만 원 하잖아요.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피칭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에 홀잭을 해야 될 위치가 안 정해져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뚫려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요거 상세 페이지를 잠깐 봤을 때는 그 화목 난로를 연통해가지고 쭉 이렇게 입구 쪽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입구 문 쪽에 어딘가를 홀잭을 해가지고 걔를 올렸다는 얘기인데, 홀잭을 미리 해서 출시를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뭐 가격대가 한 60만원대 정도까지 잡혔다면, 뭐 제가 방금 말했던 창문이라든지 홀잭 같은 게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데, 가격이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잖아요. 90몇만원 하니까. 근데 그 가격대에 약간 그런 홀잭 같은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홀잭을 만약에 뚫는다 하면 어느 부분에 홀잭을 해야지 이 구조에서 연통이 빠져나갔을 때 가장 안전한 위치인가 라는 것도 좀 텐트에 표시가 좀 돼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상세 페이지에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필드 테스트를 많이 해서 반영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지금 저는 이제 단점은 아닌데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쭉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장점은 이거 별거 아닌데 가방이 좋아요. 가방이 텐트 스킨 가방을 그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가방이 일단 이것도 헥사 소재의 그걸 썼어요. 에어실인가 그래핀인가 그런 소재를 썼고요. 그래서 이 가방이 되게 넉넉해요. 그래서 그냥 둘둘둘 말아가지고 막 급하게 우리 실타프나 이런 것들 정리할 때 보면 꼼꼼하게 안 말잖아요. 둘둘 말아서 쑤셔 넣잖아요. 그렇게 해도 다 들어가는 거라서 좀 좋고, 만약에 얘를 면 텐트로 TC로 만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거든요. 한 20kg 정도 스킨이 넘어갔을 것 같은데, 얘는 폴리 소재잖아요. 폴리 소재라서 가벼워요. 일단 여성분들도 그냥 한 손으로 다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되게 가볍습니다. 무게가 얼마 안 나가요. 요게 조금 또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얘도 들어야 되고 폴대도 6개나 들고 있어야 되고 최소 4개, 그 다음에 다운도 많이 해야 되니까 팩도 많이 가져야 다녀야 되고 망치도 들고 다녀야 되고
뭐 그렇기는 한데 이 스킨 자체는 되게 가벼워서 이제 캠핑 다닐 때 조금 부담, 무게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반사이드에서 나온 택티컬 벙커 쉘터, 벙커 텐트에 대한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파스 캠핑이었습니다. 안녕.